아까도 연구실에서 이런 연구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몇 번 하셨는데 제가 알기도 그렇고 랩이라고 하는 그 실험실에 지금 대학원생들이 꽤 많고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연구실 소개 좀 해주시죠. 제가 아까 연구 분야 말씀드리면서 거의 다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. 병리학 전공을 하면서 간질환을 중심으로 연구를 많이 하고 있고 또 최근에 반려동물 쪽에서는 노병동물이 증가하다 보니까 종양 발생이 상당히 높습니다. 세포가 어떻게 되는 게 종양입니까? 그게 암세포는 또 어떻게 다른 건가요? 아하. 보통 이제 쉽게 생각해서 줄기세포의 특징은 아주 미성숙한 세포가 되고요. 우리 조직의 일부가 손상을 받게 되면 그 손상받은 부분을 복구 대체하기 위한 줄기세포들이 있습니다.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 줄기세포가 손상받은 만큼 증식, 수를 늘리고 나서 그 다음에 성숙을 하게 됩니다. 이 단계를 우리가 분화라고 하는데 분화가 잘 돼야 성숙이 되었고 조직에 걸맞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세포. 그게 이제 인간이 됐든 동물이 됐든 어떤 상처가 나거나 아니면 조직에 어떤 충격이 가해졌을 때 상했을 때 그게 자연 발생적으로 이렇게 일어나는 거죠. 몸에서 일어나는 거예요. 그런 재생작용이 몸에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. 근데 이제 줄기세포 연구 이런 것들은 그 메커니즘을 규명하는 연구. 메커니즘을 규명하기도 하고 그 줄기세포 자체라든지 혹은 줄기세포가 뿜어내는 다양한 물질들을 활용을 해서 재생이 힘든 과정을 조금 더 촉진하는 방법들을 연구하는 그런 연구도 같이 있게 됩니다. 근데 이제 이 종양 같은 경우는 이 세포가 미성숙 단계에서 성숙 단계로 가야 되는데 미성숙한 단계에서 필요 없는 증식을 하게 됩니다. 필요 없는 증식을 하면서 그 영역을 잉여의 하나의 영역을 만들게 되면 이게 종양이 되는데요. 이 종양이 자기 자리를 지키고 가만히 있으면 이때는 우리는 이것을 양성 종양이라고 합니다. 근데 얘네들이 여기를 지키지 않고 더 어려지면서 어려진다고? 더 미성숙한 단계로 가는 거죠. 그러면서 주위를 침범을 하고 타장기까지 넘어가는 전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걸 악성 종양. 이름부터 이제 악성이죠. 하는 일이 그렇다 보니까 이제 악성 종양. 맞습니다. 그럼 분화가 잘못된 게 종양. 그렇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. 그리고 분화가 안 된 거라고 봐요. 분화가 안 돼서 제어받지 못하면서 과하게 증식해 나가는 거. 그래서 고령동물이 많아지면서 이제 종양이 많아진다. 흥미로운 거는 반려동물의 보호자와 반려동물이 병이 비슷해지는 경향도 있습니다. 생활 습관이 비슷하고 먹는 것도 같이 나눠서 먹고 그다음에 그 보호자가 당뇨가 있으면 밑에 개도 같이 당뇨가 있다든지 그런 현상도 같이 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조금 흥미로운 게 수의학 쪽에서는 제가 이제 부검을 하면 반려동물도 부검을 하고 야생동물도 부검을 하고 그다음에 특수동물 이런 것도 부검을 하는데 산업동물이 되겠습니다. 산업동물 위생 상태로 보면 제일 안 좋은 곳에 있는 데들이 야생동물이 되는 거죠. 그 다음 두 번째 위생 상태가 좋은 데가 이제 산업동물 쪽이 될 겁니다. 이제 소, 돼지 쪽이 되겠고요. 그 다음 제일 위생이 좋은 데는 반려동물인데 얘네들이 죽는 병이 다 다릅니다. 그렇겠죠. 여기는 이제 우리가 인간을 좀 성인병으로. 그렇습니다. 야생동물은 종양을 찾기가 정말 어렵습니다. 왜냐하면 발생하기 전 수명이 다 돼버려요. 인류의 병이 생기는 그 양상이 동물에서는 동시다발적으로 지금도 볼 수가 있는 거죠. 그래서 지금 그런 종양 같은 것도 연구하시고. 종양은 많이 생기다 보니까 진단을 조금 더 빨리 할 수 있는 마커. 진단 마커. 진단 마커 개발. 그런 것도 개발도 하세요. 뭐 하시는 연구가 상당히 폭이 넓네요. 간도 봐야지, 장도 봐야지, 또 진단 마커도 하시고. 그만큼 하시는 연구가 기초와 임상을 연결해주는 중간 지점에 있는 연구이기도 한데 그만큼 확장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예요. 그렇습니다. 주로 실험실에서 하시는 그 병리학 쪽 연구하는 학생들은 주로 어디로 취업을 하나요? 수의사이면서 지금 임상 분야를 안 가고 연구를 지향하는 학생들이다 보니까 학생들이 좀 가고 싶어하는 쪽은 아무래도 연구를 계속할 수 있는 연구자 쪽. 언젠가는 학생들도 지도 교수님처럼 하고 싶은 연구를 할 수 있는 학교 교수를 지망하는 학생들도 있고요. 국가 연구비를 지원받으면서 연구를 할 수 있는 연구소. 산업 분야에서는 제약회사를 많이 제약회사. 대형 제약회사는 실험센터를 갖춰야 되거든요. 사회에 나갈 때도 진출할 수 있는 분야가 상당히 넓게 넓습니다.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었던 건 기초를 하신다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임상에 적용되는 그냥 기초적인 지식을 연구하는 그런 걸로 생각했는데 오늘 말씀 듣고 보니까 진짜 오히려 임상보다도 더 확장 가능성, 연구를 더 발전시킬 수 있는, 접목시킬 수 있는 분야가 훨씬 넓고 할 일이 되게 많고 실질적으로도 교수님 연구실에서 열심히 공부해도 갈 수 있는 기관도 많고 그렇습니다. 가능성도 많다는 얘기가 되겠네요. 우리가 좀 이제 수의학 쪽에서도 늘 기초 쪽에 좀 가까운 수의 병리학
말씀을 나눠봤는데 마지막으로 경북대 수의학과 뭐 아까 잠깐 얘기 들어보니까 이 대구, 경북, 부산, 경남 쪽에 수의대학이 2개밖에 없다고 예. 얘기하셨죠? 예. 전국적으로는 몇 개 있나요? 수의과대학이 전국에는 10개가 있습니다. 9곳이 국립대학입니다. 그게 국립대. 사립은 서울의 건국대학교 딱 한 곳 있습니다. 네. 뭐 의대 인기 현상이 더불어서 그런 건 좀 모르겠으나 어쨌든 수의대도 지금 되게 인기가 많잖아요. 수능이나 뭐 이런 데서도 상당히 경쟁률이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대부분 수의사 쪽을 생각하고 있는 학생들이 많을 것 같아요. 지금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풍요 속에 빈곤? 기초의 분야에 계신 교수님들 고민이신데요. 그 수의학과 지망하는 학생들의 거의 대부분이 임상 수의사, 동물병원에 있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의 다죠. 거의 대부분 그런 것 같습니다. 네. 또 어떻게 보면 그게 몰라서 그럴 수도 있지 않나요? 그렇습니다. 그래서 오늘 방송 보는 중고등학생들도 지금 교수님이 연구하시는 이런 쪽도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. 예. 그래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또 하실 수도 있는 것도 인간과 관련된 연구도 확장해서 할 수 있다는 면에서 수의대학이 단순하게 임상, 수의사만 하는 것은 아니다. 교수님 같은 분들이 또 많이 계시죠. 예, 네. 그렇습니다. 그리고 저는 학생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임상은 수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이면 언제든 진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. 뭔가 동물병원 너머에 어떤 꿈과 비전이 있다라면 그것을 조금 더 젊은 시절에 과감하게 도전을 해보고 그것을 꿈을 이뤄서 성공하면 너무나 나이스한 것이고 안 돼도 동물병원을 시도한다고 해서 그렇게 늦지는 않아요. 수의대학을 졸업하면 뭐 물론 시험은 보겠지만 수의사 자격증은 웬만하면 합격하지 않나요? 이제 방송 녹화 시기에 봤을 때는 지금 이미 국가고시를 쳤고요. 올해 저는 100% 합격했습니다. 예. 이렇게 수의사를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기초적인 분야, 이것을 확장시키는 연구 분야 이런 쪽으로도 수의대 오는 학생들이 관심을 갖고 또 연구하다 보면 생명공학을 할 수 있는 거 여러 분야로 가서 더 나은 연구도 할 수 있는 거고 뭐 수의대학에서 박사를 계속해도 여러 가지 의미 있는 연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. 오늘 이렇게 긴 시간 재밌는 얘기 우리가 알지 못했던 얘기를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오늘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It's my